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뭐 큰 폭으로 빠지진 않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옆으로 이번 최근에 3% 빠진 이후에 오늘까지 3일째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현재 위치로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주말 동안에 받을 때 일부 코인들이 반등을 줬는데, 반등이 나왔다가 유지되는 애들이 있고 반등 나왔다 다시 밀린 애들이 있거든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지 않고 조정받을 때 보통 알트코인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비트코인을 좀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상승 관련돼 가지고, 자, 비트코인이 우리 이제 그동안에 비트코인 올라간다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하락이 된 이후에 단기적인 측면을 조금 보려고 그래요. 단기적인 측면. 단기적인 측면인데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냐?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이제 첫 주가 시작이 됐어요. 19일인데, 그래서 오늘 19일 12월 19일 상승 준비되어져 있다. 자, 이 상승은 뭐냐면은 단기적 관점에서 상승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특히 이번 주 놓고 본다면 이번 주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왜 그동안에 이틀 동안 보면은 1% 빠지고 3% 빠졌잖아요. 대략 4% 빠졌어요. 그죠? 4% 빠졌는데 요 4% 빠진 폭을 좀 복구할 수 있는 요런 시점이 발생이 될 거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분봉에서도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약간의 좀 파동이 있는데, 사실 좀 깊었다고 한다면, 전처럼 빠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너지는 시점이 좀 왔어야 돼요. 이번에 빠졌다면. 자, 절대로 작년과 같은 흐름이, 또는 올해 초나 중순 같은 흐름이 아니다. 비트코인 꼭 기억을 좀 해야 되고, 이번에 4% 빠졌는데 4% 빠져서 다시 또 계단식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걱정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 종가로 확인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 반등, 즉 반격을 좀 할 수 있는 포지션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준으로 사실 이제 이 포인트가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좀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어요. 오늘 월요일부터 좀 스타트가 돼가지고 잘 잡혀 있고, 자, 상승 관련해서 두 번째, 자, 단기적인 거는 일단 이렇게 좀 잡혀 있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지금 이틀 동안 하락이 됐고 이틀 동안 조정받았잖아요.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보면은 그 상황인데, 하락이 되다 보니까, 하락이 됐을 때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이 나와요.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다. 자, 어떻게 보면 뭐 1번하고 비슷하게 좀 볼 수는 있겠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본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긴 한데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다. 즉 이번에 조정 이틀 받고 하락이 두 번 되면서 거기에 대한 포지션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1봉상 보게 되면 이때하고 지금 뭐 큰 변동이 있나요? 이때 11월 둘째 주에 많이 빠졌던 요 구간하고 현재 포지션하고 크게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사실 달라진 거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박스 지지선 구간 라인에 좀 왔었다, 그냥 요 정도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만 놓고 보면 여기를 이제 반등을 줬는데, 이번에 주말에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여기 지지 구간을 좀 해줬고 2200짜리 좀 지켜줬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조금 밀리긴 했지만 다시 좀 보합해서 끝나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저렇게 이제 자리를 횡보를 좀 만들어주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지금 모든 좀 준비 과정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그럼
비트코인이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 후에 다시 하락이 되냐라고 놓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제 업비트에서 이거를 일봉만 가지고 얘기해서 그러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봉도 보고 월봉도 놓고 이렇게 좀 이런 개념으로 좀 놓고 본다면 지금 그동안에 빠졌던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일시적으로 봐야 돼요. 요게 계속 나와서 뭐 다시 뭐 1,000만 원이 깨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거를 뭘로 잡을 수 있냐면 이론상으로 잡기는 사실 확률적으로 높진 않아요. 한 40%밖에 되지 않거든요. 왜? 중간에 변수도 발생하고 변경도 가능하고 그대로 진행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근거가 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자, 대신에 차트상으로 놓고 보니까 차트 위치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하락하고 조정받으면서 반등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고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은 선물 시장도 비트코인 현재 여기 업비트에서 나온 것보다 더 뚜렷한 반등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신에 약간 가격 차이가 있어요. 가격이 조금 만약에 뭐 좀 3 차이가 난다 그랬을 때 3% 차이가 난다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좀 볼 수는 있어요. 여기 이제 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해외 거래소랑 국내랑. 그래서 요 정도 차이는 발생되는데 요 차이 가지고 갔다 안 갔다를 비교하기보다는 선물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저번 주와는 다르게 상승 포지션을 뚜렷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 낙폭이 줄어져 들었어요. 자, 낙폭. 자, 비트코인만 봤을 때 하락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떤 하락폭이 대체 줄어들었냐?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냐? 자, 이렇게 당연한데 하락폭이 줄었다는 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보통 2차 하락이 시작되고 나면 저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반등을 한번 줬거든요. 코인들이. 그죠? 박스권에 있을 때도 반등 줬고, 여기서도 약간 반등 줬다 하락하고, 여기는 길게 좀 저기 박스권을 좀 만들어줬죠. 이번에도 네 번째 박스 상태인데,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때가 아니라요. 이때 올해 5월자리 있죠. 5월자리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5월자리. 자, 여기도 결국에는 지지선이 깨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 근데 저번 주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현재 자리하고 과거 자리하고 똑같냐? 절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5월 자리나 6월 초 자리 정도를 지금 위치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 본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 관점을 두고 있는 부분하고 현재 시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은 비트코인 자꾸 하락을 논하고 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하락을 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당시 때 발생됐던 시점을 제가 이때는 이제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때를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차트로. 분석을 해보니까 요 지점에서 추가 하락돼서 밀린 자리하고 현재 지점에서 조정받고 이번에 4% 마이너스 된 거하고 낙폭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보통 요게 이제 깨져서 밀리게 되거나 그러면 이때 이제 밀렸을 때가 뭐 6%씩 빠지고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다음날 15% 빠지고, 단기간에 뭐 20%가 그냥 빠져서 이렇게 쭉 밀리는 그런 시장이 왔었는데, 지금 포지션은 그거에 대한 낙폭이 좀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생각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지금 낙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요번에 보게 되면은 전에하고 뭐가 다르냐면 조정 라인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때 보시면은 약간 뭐 한두 달 정도? 요때도 약간 한 달. 그리고 7월 같은 경우 6월 말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좀 길었죠. 자, 지금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길어지고 있는데 하락폭으로 요거를 비율로 좀 계산해 보니까 이 당시 때가 뭐 한 플러스 100이었다면
길게 조정받았던 7, 8, 9, 10, 11월 초자리까지 해서 이때는 한 50%로 줄었고 지금은 거의 본전 0에 좀 와 있다. 그래서 요 치수가 줄어들수록 뭐가 이득이냐면 비트코인 반등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물론 제가 얘기한 시점부터 코인이 빠졌으면은 지금 올라갔어야 정상이거든요. 내 이론대로라면 안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거를 한 거의 두세 달째 떠들고 있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얘기한 거에 비해서 조금 플러스 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약간 마이너스 돼서 갈 수도 있어요. 물음표. 자, 요거예요. 지금 요 구조가 현재 구조가 저는 2800대부터 외쳤죠. 자, 비트코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이번엔 빠졌어요. 빠지고 행보하는데 또 밀렸네. 자,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보니까 크게 붕괴된 시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서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번 주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된다면 일시적인 단기적인 측면이라고 제가 여기 메모장에 써드렸죠. 자, 단기적인 측면이다. 근데 요 단기적인 측면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번까지 해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상승폭은 나올 거다. 그래서 이번에 그 4% 밀렸던 자리를 다 회복을 할지 아니면은 거기에 절반을 회복해서 2%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1번과 2번이 상승이 나와서 만약에 위로 올라가 준다면 이 지금 3번이 하락폭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반등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차트 분석을 했을 때는 약간 요렇게 요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신호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빠지고 있다. 자, 요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점이 거의 꼭지점 수준에 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최상 라인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저번에 우리 이거 잠깐 봤었죠. 이거를 자꾸 과거하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금리 발표 안 했잖아, 이만큼.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다른데?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선반영과 후반영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반등이 사실 굉장히 빨랐거든요. 반등이. 그렇죠? 이때는 이제 상승을 주고 하락을 굉장히 크게 보내버렸는데 다시 빠지는 줄 알았지만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조정폭 굉장히 길어지면서 지지선을 위협을 했지만 결국에는 거래를 실리면서 다시 위로 당겨버렸어요. 자, 지금 위치도 마찬가지. 지금 위치도 동등하고 이번에 이때 이제 밀렸던 시기를 보게 되면은 이 당시 때도 좀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신호가 중요해. 신호와 확률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신호보다는 확률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확률이 90%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방송상에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번에 요런 어떤 포지션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결국 팩트만 좀 얘기를 드린다면,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이번 주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자. 거기에다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이번에 오늘 종가로 테더 도미넌스가 밀렸죠. 그죠? 이틀 동안 좀 세게 가고 오늘 종가로 좀 밀렸거든요. 근데 어차피 걔는 많이 못 가요. 구조 자체가 많이 가봐야 급락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 당연히 반대로 그걸 빗대서 계산했을 때 비트코인인 걔 상승에, 걔가 하락이 되면 얘는 그냥 걔가 5% 빠지면 비트코인이 2.5%만 올라도 되거든요. 50%만 우리 시장에 적용이 돼도 괜찮아요. 똑같이 5% 빠졌는데 여기도 5% 빠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거기도 5% 빠질 때 비트코인 한 2.5%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모든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납득이 안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번 주를 일단 보는 거죠. 이번 주 진짜 반등 나오냐.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기준을 뭘로 뒀냐면 비트, 알트 동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동시 반등이 나올 거고, 이번에 상승이 혹시라도 잘 나와서 비트코인이 2300짜리 위로 올라탄다면 다시 시도할 거다, 상승을. 자, 그런데 이 상승을 자꾸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2300 위로
넘어갔다 지금 눌리고 있고 넘어갔다 눌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두 차례 그랬잖아요. 두 차례. 여기 그죠? 11월 말인가요? 12월 1월에 1일에 이때 그랬고 이번에 한 일주일 전에 또 한 번 넘어갔다 왔죠. 지금 두 번 발생됐는데 이번에 2300 뚫어서 다시 여기로 넘어가 준다면 요 구간에 대한 상승폭이 다시 시작이 될 거다. 근데 요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막 네 번 많아지게 될수록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비트코인 상승이 굉장히 뚜렷하게 강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주목해야 돼요. 지금 당장 가니 많이 뭐 간다며 못 가잖아요. 지금 못 가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이거를 희망으로 돌리는 건 절대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셔라. 자, 그러면 이번 주 일단 보자 이거예요. 이번 주 반등치가 나오냐? 코인들 상승이 나와줄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 팩트가 뭐냐면은 하락됐을 때 거래가 안 나왔어요. 저번에는 밀리게 되면 지지선 깨져서 내려갈 때는 늘 거래 터지면서 쭉쭉 빠져주는데 거래가 그냥 평균치예요. 일반적인 시장 하락할 때 또는 상승할 때 나왔던 그 거래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하락을 위험도로 놓고 본다면 사실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10이 제일 위험하다면 저는 한 0에서 1 정도밖에 안 보거든요. 그렇게 데미지 있는 저 하락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도 얘네가 정 나쁘게 해서 계속 떨어져 준다면 이런 반등이 나올까? 그죠? 이런 반등. 자, 하이브도 이제 뭐 얘는 이제 좀 무거워서 그러는데 아르고 애들, 그러니까 가벼운 애들은 한번 쭉쭉 갔다 왔어요. 밀리긴 했지만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면 얘네도 올라가줘야 돼요. 자리를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좀 높은 메이저 코인들이나 준메이저들은 좀 약한데 그 이외의 코인들 알트들은 좀 가볍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도 모양이 지금 잘 갖춰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계단식으로 빠질 수 있는 요 폭이 요거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그래서 앞으로 계단식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계단식에서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요 폭이 지금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자. 하루하루 보지 마세요. 하루하루. 제가 요즘에 댓글 다 잘 안 달죠. 아예 최근 올해 들어서 그죠? 그거 다 댓글 달아주고 다 한 명 한 명씩 맞춰주려고는 처음에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방향이 잡히지 않았는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자, 그래서 방향이 나오면 그때 가서 어차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좀 보자.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은 결국 2900, 2800짜리, 3000짜리에서도 지금 밀리지 않았냐. 얼추 이번에 저점으로 따지면 거의 100만원 정도 밀렸는데 하락되지 않았냐. 맞아요. 알아요. 아는데 내가 자꾸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점점 더 시세가 두드러질 거다. 내가 그냥 하루 먹고 살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코인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거에 지금 안 잡혀 있죠. 그쵸? 안 올라가잖아요. 코인들이 이번에 알트코인들이나 약간 그 준메이저 코인들이 상승했다 좀 눌린 부분 빼고는 실질적으로 비트가 못 갔잖아요. 이거는 난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거 13일하고 14일날 올라갔다 내려온 게 이거 같다고 볼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못해도 2600이 넘어가야 된다. 또는 2600 근처라도 도달을 해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에 2600이 간다는 게 아니고 이번 주는 여기 15일하고 16일 날 하락된 거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고 요게 대해서 2300이 다시 넘어가 준다면 다시 상승폭이 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번에 2300 넘어가면서부터요 비트코인이 잡혔던 게 거래량이 실렸죠. 많진 않아요. 자, 이번에 13일하고 14일 날 또 올라가면서 거래가 좀 늘었어요. 자, 2300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로만 넘어가면 거래가 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게 갑작스럽게 빵 터지는 순간 굉장히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이제 비트코인 저점 또는 메이저, 준메이저, 알트코인들 저점 공략하는 거 못하죠.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손절을 굳이 할 거면 2600이라도 갔을 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 진짜 친한 지인들이나 가족한테 얘기한다고 그래도 지금 절대 팔지 말고, 굳이 내가 정손자라고 당장 나가고 싶으면 2600이라도 나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뭐 했어요? 게시 커뮤니티에 비트코인 하락 중인데 버틸 수 있다, 손절하고 싶다 올렸죠. 그거 그냥 올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내가 생각을 좀 본 거예요. 어느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냐, 그걸 조금 따져서 본 건데, 손절하고 싶다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지금 뭐다? 투심 자체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그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시장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체감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조만간에 답이 좀 나와줄 거고, 이번 주는 일단 상승 포지션을 좀 보고, 혹시라도 이제 이번 달 말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폭이 두드려지게 나오지 않는다면 1월 가서, 그래서 저번 이제 우리 10월달 11월달부터 외쳤던 게 뭐예요? 한 달 한 달 갈수록 비트코인 상승이 더 뚜렷해질 거다. 그거 한번 보자. 그 지금 당장은 지금 뭐 마이너스 80에서 손절치나 마이너스 70에서 손절치나 어차피 손절은 손절이잖아요. 근데 저거 한번 보자. 진짜 비트코인 반등 나와주는지. 지금까지 제 영상 보면서 2달, 3달, 4달 기다리셨다면 그거 한번 보자. 그거 안 나왔으면 욕을 수두룩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욕 먹었으니까 미안하다고 하겠죠. 자, 근데 단순히 그냥 제가 뭔가 도망칠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만큼 뚜렷한 방향 시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00을 중간에 깨든 1900을 찍고 반등 나오든 2000에서 반등이 나오든 지금 2200에서 반등이 나오든 어쨌든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못 받고 싶다. 그걸 좀 보자. 그거 맛보자. 그거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사실 너무 이게 100%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 8천만원 찍은 이후에, 작년에 찍은 이후에 상승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들 많이 손실 물려있고, 그 다음에 추매는 추매대로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영상은 보는데 간다고는 하는데 안 가.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클라이막스를 좀 보자. 제대로 된 거를. 그래서 우리 이제 그동안에 계속 외쳤던 상승폭을 한번 봐서 진짜 상승이 나오는지, 과연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를, 역대 저평가 구간이라고 계속 외치는데 그거 한번 나오는지를 좀 보자 라는 말씀을 좀 과감하게 드리고 싶어요. 자, 그만큼 지금 투심이 바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중에 비트코인이 설령 뭐 망하고 다른 알트코인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비트코인은 어쨌든 이렇게 갔다가 눌려야 된다. 얘가 망하더라도 요거 갔다가 망해야 돼요. 시장이 완전히 다 1000만원까지 다시 간다 그래도 요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요거 올라가는 거 어디까지 가지는지. 지금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알트코인들 반등하면 비중 축소하고, 알트코인들 급등 나오면은 본전에서라도 정리하고 현금화 하자라고 외쳤던 게 그런 부분에도 좀 내용이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좀 짧게는 이번 주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당장 안 가서 마이너스는 커지고 막 걱정은 태산 같고, 앞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뭐 상승 그런 거에 대해서도 뚜렷하지 않잖아요. 기사들만 보더라도, 그죠? 다 안 좋은 얘기하고 있고, 누구는 뭐 얼마 간다 계속 다 하방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상방으로 솔직하게 터놓고 공격적으로 어떤 좀 진실된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나 싶어요. 나는 이제 다른 그 유튜버들에 대한 영상을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다 각자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일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고, 우리가 지금 기다렸던 이런 시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이너스도 중요해요. 각자 돈 다 중요하지, 내 돈 중요하면 남들 돈은 안 중요한가? 다 똑같이 중요하죠. 그죠? 자, 어차피 같은 돈은 돈이잖아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시장 방향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해야 된다.
방향 반드시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고 일봉으로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업비트 보고 이걸 얘기하냐? 당연히 업비트 보고 얘기 못하죠. 전반적인 시장을 다 공부해 와가지고 업비트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죠? 업비트만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업비트에 계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켜놓고 하는 것 뿐이고, 전반적인 설명은 다 시장을 뒤져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장들이 다 지금 방향이 하방으로 잡혀있냐? 어떻게 보면 하방 같아. 왜? 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자,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명확하게 보자. 명확한 근거를 좀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싶었다라는 게 이번 영상이 좀 팩트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올렸던 우리 뭐 손절하고 싶다. 그건 제가 좀 투심에 대한 부분으로 좀 조사를 해서 좀 남긴 거기 때문에 한번 좀 보조 삼아 제가 좀 그냥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장을 하락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뭘까? 자, 경제적인 부분 그거 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 끌고 와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시장이 다 반영됐잖아요.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반영이 안 됐으면, 아직도 안 됐으면은 그거 주식시장은 이미 다 폭락이 됐어야죠. 금리를 지금 몇 번 올렸는데요.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진작에 폭락됐어요. 더 폭락돼야죠. CPI 발표 계속 안 좋았다가 이번에 그나마 좀 줄었는데 그래도 크게 줄진 않았잖아요. 약간 줄었지. 그럼 폭락 나왔어야죠. 경제 안 좋잖아요. 핵 터진 장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자리로 남아있잖아요. 핵은 이미 터졌어요. 끝났다고요. 제일 아픈 건 끝났다고. 이미 밑바닥에서 핵 터진 장소가 엉망이 되었을 뿐이지. 지금 코인 시장이 엉망이 돼 있을 뿐이지 이미 하락은 다 됐다니까요, 이게. 근데 요거를 좀 지켜보자 이거죠. 왜? 어차피 지금 아무리 내가 뭐 좋은 얘기 떠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실 분은 그러려니 하고, 아니다 싶으신 분은 또 아니다로 가요. 그러니까 요걸 좀 지켜봐서 요 상황이 어떻게 좀 회복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지를 좀 보자.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 시장 반영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심적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좀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괜찮다. 괜찮아. 누구는 듣고 오케이 하고 누구는 듣고 오케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 영상을 보고 5%나 10%만 또는 3%만 이해를 했다 그래도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상황을 좀 지켜보자. 저도 영상 올리면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냥 간다 그냥 외칠 수 없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근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녹화 영상의 좀 단점인데 100%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제가 어떻게 보면 얘기가 계속 희망이로처럼 좀 들리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주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연말까지 뭐 한 10일 남았나요? 열흘 정도 남았어요. 코인 시장은 폐장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좀 시장에 대한 방향을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만 우리가 시장을 보고 접근해서 공부만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